신급제도, 그 다음에 법관의 임용 방식, 뭐 이런 등등을 두서 없이 지금 법관 임용제도를 설명하다가 이런 지금 우리 소송법에 관계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 막 민사소송법 이론적인 이런 거에 주변으로 오히려 더 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당사자끼리 협의, 합의 뭐 이렇게 돼서 해결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해결을 하는데, ADR이라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대안적, 즉 뭐에 대한 대체예요? 뭐에 대한 대안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분쟁 해결, 이런 시스템이 이제 더 관심을 끌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로 소를 제기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판결로 이렇게 해결을 받는, 이런 지금 이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다. 물론 소를 제기하려면 이제 어느 법원에 제기하느냐, 관할, 그죠? 그다음에 그걸 맡아줄 사람, 판단자인 법관 내지는 이제 그 직원, 법원 사무관 뭐 등등, 법원 서기, 이런 사법제도, 이런 것까지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지금 끌어와서 얘기했고, 그래야 조금 더 현실감 있고 흥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은 되게 기술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민법을 배울 때는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흥미가 있어요. 논리의 흐름에 의해서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 만약 논리 이런 거 이과적 베이스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게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 어떤 훈련된 게 논리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리트 법학 적성 시험도 그런 시험으로서 구성됐는데, 실제 기능을 하는지는 뭐 어떤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런 걸 보잖아요. 추론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어떤 논리 이런 것에서 소송법은, 절차법은 민법과 달리 약간 기계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절차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논리와 어떤 흐름 속에서 딱 누구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민법, 상법 등에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 이런 거가 이 소송법에서는, 예컨대 절차는 무슨 예를 내가 드냐면, 예를 들어 옛날 나 어렸을 때는 좌측 통행을 했어요. 걸어 다닐 때. 근데 요새는 우측 통행인지 뭔지 정확히 내가 모르는데, 보세요. 규칙을 그렇게 절차를 어떤 룰을 정했어요. 근데 좌측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몸을 틀면서 갈 때 차 오는 방향하고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위험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좌측 통행이 뭐 하다.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그냥 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또 갑자기 좌측 통행하다 우측 통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 기술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조금 논리에 있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 게 좀 강하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약간 주변 얘기 등을 해가면서 해나갈 거니까 나랑 같이 해보면 돼요. 그 대신 동영상을 차분히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한 거꾸로 수업을 해야죠. 한편 이렇게 소제기 하는 거 말고 ADR적인 조정, 중재, 이런 분쟁 해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한편 지금 우리 로스쿨에서는 민사절차법에서
ADR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 외 분쟁 해결인데, 다만 조정 중에도 여러분이 뭐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 의원회, 소비자 조정, 소비자 원에서 하는, 그 다음에 의료 분쟁 조정, 뭐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언론중재법, 뭐 최근에 언론중재법에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뭐 책임 어쩌고저쩌고가 또 문제가 됐죠. 이런 중재, 조정. 그런데 조정 중에 민사조정은 이라고 부르는 건 법원이 이 조정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이 소송 법원이 주체가 되는 이런 거와 구별돼서 조금 뭐 이 조정 절차가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순수한 조정은 법원이 아닌 이제 제3자가 판단을 심판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이나 분쟁의 어떤 신속성이나 뭐 해결성에 있어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특히 조정 같은 건 우리가 준 행정기관, 행정위원회 등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권리의 다툼의 해결이 아니라 호소하고 뭐 거기에서 뭔가 힘을 써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찌됐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대안적 해결 제도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무료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전부 다 조정위원회라든지 조정기관이 무료는 아니지만 무료인 경우가 있어요. 한편 중재는 장점은 그야말로 1심제예요. 1심제. 이 조정은 거기서 분쟁 해결에 의해서 조정이 됐더라도 그것을 수긍 안 하면, 뒤틀어지면 해결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조정이 응하지도 않는다는 점은 더더욱이고, 조정에 응해서 뭔가 조정에 대한 안으로서 서로 해결될 듯 하다가도 그 결론까지 간 것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그냥 내팽겨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편 중재는 1심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심제라고 그러죠. 1심제라는 표현보다 단심. 그리고 중재가 이제 중재 판정에 대해서 더 다툴 수가 없어요. 물론 중재 판정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취소시키는 제도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심제로 해서 중재인에 의한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중재는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도중이든 중재로 하기 위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자 라고, 원래 계약 맺을 때부터든 또는 계약 때는 아니었지만 사후에 합의해서 이제 중재로 하자라고 갔을 때 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유료 제도로서는 상사중재원 등이 중재기관으로 있는데, 저액의 사건은 거의 안 받거나 저렴하거나 막 이런 느낌인데, 중재는 유상이에요. 유료예요. 유료. 이런 등등이 ADR 제도로서, 분쟁 해결 제도로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분쟁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타협에 의해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부득이 어쩔 수 없으면 소재기하는 식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이런 ADR적인 분쟁 해결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는 것을 깔고서 앞으로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는데 이런 ADR의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조금씩 지금 전개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오늘 부분도 좋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수업으로 그 나름의 동영상에서 보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 질문을 받을 테니까 채팅창에 전에는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가 나중에 되니까 안 해서 결국 이 줌 수업이 유명무실해졌는데 이번 다시 시도하니까 거꾸로 수업을 질문을 오늘 부분이든 또는 거꾸로 수업에 해당하는 그 제공된 동영상이든 한번 해보세요.